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온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미국 상원은 애초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됐던 인프라 예산 법안 규모를 1조 2천억 달러로 삭감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 하원도 11월 5일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조세 수입을 축소하는 등의 재정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데 이를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2조 달러 인프라 투자는 대표적인 확대 재정 정책입니다. 확대 재정 정책은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과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평균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로 교량 정비, 철도 정비, 전력망 개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전기차 시설 확충 등이 법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입니다. 500억 달러를 투자해 수도 시설을 향상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전국망 구축은 650억 달러를 집행합니다. 도로 및 교량 개선에는 1,1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탄소 배출 완화 등은 390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항구와 공항 등 운송 시스템 정비는 각각 170억 달러와 25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고속철도 등 철도 정비는 66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50만 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목표 중에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으로 어떤 주식이 수혜주일까요? 첫 손에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은 건설기계입니다. 도로와 교량 정비, 철도 사업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할애돼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캐터필러가 수혜주로 예상됩니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전력설비 솔루션 업체 에머슨 일렉트릭이 수혜주로 꼽힙니다. 초고속 인터넷 예산은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통신사의 희소식입니다. 버라이즌은 미국 무선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전기차 시설 확충에서는 EV고와 차지포인트, 블링크 차징 등 전지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예상됩니다. 첨단 산업의 쌀인 반도체도 인프라 예산 법안 수혜가 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투자 등 통신망 인프라 투자는 통신칩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와 정부 구입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해서도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 지출과 주세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재정정책이 장기저축과 투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조세 수준을 변동시키면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총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그러나 단기에는 재정정책이 주로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반면에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위한 지출을 변동시키면 총수요 곡선이 직접적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가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에 200억 달러 상당의 전투기 구입을 발주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주문으로 보잉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 회사는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그런데 보잉사도 미국 경제의 일부이므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전투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렇다면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은 얼마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200억 달러만큼 이동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수요 효과와 밀어내기 효과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효과 때문에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은 정부 지출의 증가폭과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승수요 효과로 인해 총수요 곡선이 200달러보다 많이 이동할 수도 있고 밀어내기 효과로 인해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이
200억 달러보다 작을 수도 있죠. 승수 효과는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로 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며, 밀어내기 효과는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의 증가가 일부 상쇄되는 현상입니다. 승수 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보잉사에서 200억 달러 상당의 전투기를 구입하면 총 수요는 반드시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구입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이자율도 상승하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지출이 줄어서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정 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총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밀어내기 효과 또는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보잉사에서 전투기를 200억 달러치 구입한다고 합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지출 수요가 증가하면 보잉사의 근로자들과 주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승수 효과를 감안하면 이 효과는 다른 기업의 근로자와 주주들에게도 발생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게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량을 늘리고 이에 따라 유동자산의 보유도 늘리려고 합니다. 즉,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도 증가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므로 화폐 공급 곡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로 화폐 수요 곡선이 MD1에서 MD2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올라야 하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금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주택 투자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듭니다. 즉, 정부의 재화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밀어내기 효과는 정부 구입의 증가가 총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합니다. 최초의 정부 구입의 증가로 인해 총 수요 곡선은 AD1에서 AD2로 이동하지만 밀어내기 효과가 작동하면 총 수요 곡선은 다시 AD3로 이동합니다. 정부가 200억 달러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면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는 승수 효과와 밀어내기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강한가에 따라 200억 달러보다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덜 증가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승수 효과는 총 수요가 200억 달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만듭니다. 한편 밀어내기 효과는 총 수요 곡선을 승수 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만일 밀어내기 효과의 이동폭이 충분히 크면 총 수요 증가폭이 200억 달러보다 더 작아져 정부는 의도와는 다른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